기자 수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키워드로 매주 시사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SGBS 기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라디오. 여기는 기자 수첩입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의 아나운서 정재윤입니다. 우리는 7개의 전쟁을 중단시켰습니다. 8번째 협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는 역사상 그 누구도 이렇게 많은 평화협정을 타결시키지 못했다고 보지만 노벨위원회 측은 내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겠죠.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간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이뤄낸 일들을 언급하며 수상에 대한 욕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셈인데요. 그럼에도 현지 기준 지난 10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이자 권위주의적인 현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맞서 평화적으로 저항해온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앞선 발언과 같이 노벨 평화상을 향한 야욕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노벨위원회 측이 민주주의 정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노벨 평화상은 스웨덴의 화학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상으로 매해 평화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이들 또는 단체에 부여되어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기간을 포함해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던 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상자가 나와 2025년 기준으로 총 106차례 수여되었는데요. 이러한 노벨 평화상 수여의 근간이 되는 기준은 노벨의 유언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중재, 조정 또는 평화회담에 관한 협력 또는 조약 체결, 법적 해결책에 대한 연구 또는 구상, 평화적인 동기부여 및 평화 캠페인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미루어 보면 노벨 평화상이 국가 간 협력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추구하며 단순히 전쟁이 중단된 상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장본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는 제57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직후부터 이민정책과 관련해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추방작전을 실행하겠다 선언하였고 이를 행정명령을 통해 이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 갖춰져 있던 보호 명목의 임시조치들을 폐지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니던 세계 경찰이라는 정체성이나 역할과는 궤를 달리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세계 각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온 수많은 난민들은 다시 추방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 자체가 생명에 큰 위협이 되기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점이 비단 이민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여러 국가의 관세 폭탄 정책을 펼치며 화두에 올랐습니다. 관세는 국제무역에서 교역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국 측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관세는 정치적인 행위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단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했다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미국이 지녔던 절대적인 위상을 다시 보장받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재임 직후 중국산 제품에는 60%, 다른 모든 나라에는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선언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무역 질서와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관세 부과가 지나치게 보호주의화되면 앞서 언급했듯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과 같은 국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세계 무역의 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심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드러내며 전쟁을 7차례 중단하였다 주장하지만 실상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힘으로 저마다의 다른 내전에 강압적으로 개입해서 얻어낸 휴전입니다. 국제기구와 조약은 무시한 채로 세계 최강대국의 이름을 앞세워 얻어낸 평화는 노벨 평화상이 추구하는 적극적인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추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더 격화되어 경제적 갈등이 정치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또한 국제사회 내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고 무역으로 인한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첫 취임 이후부터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여러 국제기구들에 대해 트럼프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관련 산하기관에 대해 지원비를 대폭 감축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렇듯 세계의 적극적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국제기구들에 일관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오면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만한 모순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해온 그리고 행하고 있는 횡포는 단순히 국제사회의 운영 원리를 힘의 논리로 보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바라기에 앞서 트럼프 자신의 행보가 노벨 평화상의 취지에 정말 부합하는지를 되돌아보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기자 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수첩 지금까지 제작 류세인, 기술 주동준, 진행의 정재윤이었습니다. SGBS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 방송입니다.